안녕하십니까. NX캠 수업을 담당하게 된 이택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세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NX캠 입문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지난주에 좌표계와 형상의 입력, 그 다음에 공구의 설정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황삭에 대해서 작업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가장 좀 어렵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서 잘 들어주셔야 되고요. 지난 차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설명을 듣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따라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이걸 따라하면서 같이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사실은 이해를 놓치고 단순히 따라하기 작업이 되다 보면은 다음에 똑같은 작업을 또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절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강의를 좀 이해하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차시에서는 여기 지금 이렇게 황삭 작업, 요 황삭 작업에 대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따라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차시에 만들어 놓은 공구들도 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형상에 대한 입력된 값들도 다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눌러주면 가공 후 완료된 형상은 얘구나. 그 다음에 가공하기 전 소재는 얘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아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차시 파일에다가 첨부 파일로 요 내용을 요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만약에 3강부터 하는데 지난 차시에 다 못 만들었다, 혹은 환경이 바뀌었다, 지난 차시에 작업한 파일이 다른 PC에 있다 라고 할 경우에 요 다운로드 받아서 편하게 작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 할 내용은 크레디트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생성한다, 오퍼레이션을. 어떤 의미냐면요, 공구 경로를 실제로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실제로 한번 생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 가공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할 거라서 요렇게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크게 설명은 하지 않고요.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한다라는 내용이에요. 타입은 밀 컨투어, 그 다음에 서브 타입이 있습니다. 서브 타입에는 캐비티 밀이라는 거 작업을 할 거예요. 저희가 이번 차시에 황삭이란 작업을 할 거고요. 황삭 작업에는 캐비티 밀이라는 형식의 공구 경로 방식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할 거는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요, 여기에다가 프로그램이란 걸로 설정을 해줄 거예요. 공구는 저희가 만들었던 보랜드밀 10파이짜리를 사용을 할 거고요. 지오메트리는 MCS 밀이 아니고요, 워크피스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여기 지오메트리의 워크피스에다가 형상에 대한 값을 다 입력을 해놨죠. 요걸 끌어와서 그냥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공구도 어떻게 해요? 저희가 공구를 종류별로 다 만들어놨죠. 요 공구를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꼭 사실은 여기서 설정을 해주지 않더라도 이 안에 들어가서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설정을 할 수 있는 란이 있기 때문에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일단 안에 좀 더 상세한 옵션에 들어가서 바꾸는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쓸데없는 옵션이 여기 메소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의미는 없어요. 자, 논으로 바꿔줄게요. 물론 이 옵션을 설정을 해놓고 사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교육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무조건 논으로 놔주십시오. 잘 모르겠다, 그냥 논으로 놓고 작업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워크피스에 대해서 설정을 했고요. 툴, 공구에 대해서 설정을 해서 요거 두 가지를 사용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메소드는 제가 논으로 놓으라 그랬고요. 자,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그냥 제가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그냥 프로그램으로 해라 라고 했는데, 자, OK를 눌렀을 때, 자, 볼게요. 여기서 OK를 한번 더 누르면 창이 닫힙니다. OK 누르면 창이 닫히는데, 자, 여기 지금 요 밑에도 캐비티 밀이라는 게 생겼지만, 여기 프로그램 오더 뷰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여기 창이 바뀌죠. 그리고 프로그램이란 곳에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캐비티 밀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구 경로를 생성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조건을 입력하면은 그 조건이 입력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입력한 부분이 프로그램 밑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크레디트 오퍼레이션을 눌렀을 때, 자,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으로 놓고서는 이번에는 Z레벨 프로파일이라는 걸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OK 누른 다음에 또 OK를 누르면은요, 요렇게 Z레벨 프로파일이 프로그램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요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폴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성되는 이런 공구 경로 자체에 대한 조건 값을 그리고 생성된 경로를 갖다가 저장하는 위치입니다. 저는요 요걸 하나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면은 크레딧 프로그램 이라는 부분이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해서 저는 여기다 이름을 A, B, C, D라는 걸로 줘볼게요. 자, 오케이 하고 들어갔을 때 또 다른 뭐 디스크립션은 따로 안 달아도 이렇게 하면 A, B, C, D라는 옵션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저는 얘를 갖다가 뭐 다른 데로 옮기겠다, 논 프로그램을 옮기겠다, 아니면 프로그램 안쪽으로 넣겠다 이런 식으로 폴더처럼 좀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작업을 해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크레딧 옵션 들어가서 저는 똑같이 캐비티미를 들어갔는데 이번엔 프로그램이 아니고 ABCD라는 이렇게 옵션이 생깁니다. 즉 제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다가 폴더 개념이라 그랬죠. 요걸 계속 만들면 만들수록 여기 있는 하위 메뉴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고 오케이 하면은 요 메뉴가 나오고요. 다시 오케이를 한번 더 누르면요. ABCD 안에 캐비티밀 1번이라는 것이 언더바 1번이라는 것이 또 생겼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 필요 없으니까는요. 일단 삭제를 할게요.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요거 캐비티 밀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만든 요 내용이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요러한 창이 나옵니다. 다시 아까 있던 옵션으로 들어간 거죠. 자, 닫고요. 만약에 얘를 삭제했다 그러면 새로 만들면 되겠죠. 자, 다시 캐비티밀 누를 거고요. 여기 프로그램은 똑같이 프로그램으로, 툴은 보랜드밀 10파이, 지오메트리는 워크피스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OK를 누르면 여기 생성이 되겠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지오메트리라고 나오는데요. 저희는 워크피스라는 곳에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워크피스로 나와 있고요. 만약에 나는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새로 찍을 거다라고 했을 때 논을 이용해서 새로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워크피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워크피스로 봤을 때 파트, 가공 후 형상은 얘다, 가공하기 전 소재의 형상은 얘다 라고 이렇게 랜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보실 수 있고요. 컷 에어리어라고 되어 있으면 컷, 자르다, 에어리어 영역이죠. 그래서 절삭할 영역은 어디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얘가 나는 절삭할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오케이 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는데 요 부분은 이제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유는 좀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컷 패턴은 여기는 가공하기 전 소재의 형상을 따라서 돌아라 라고 이렇게 좀 해줄 거고, 여러가지 가공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각형 형식, 그 다음에 황삭 작업에는 이게 가장 적합해요. 자, 스텝 오버는 저는 일반 상수로 해서 줄 건데요. 스텝 오버는 약 4.5mm 정도를 줄 거예요. 그 다음에 깊이 값은요, 뭐 소재나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여기 측면으로 얼마나 이동할지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제너레이트라고 해서 툴패스를 계산을 하면은요, 요 아이콘이죠. 툴패스를 계산을 하면 요런 식으로 툴패스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4.5mm 준 거는요, 여기 옆으로 이동하는 요 양. 자, 탑뷰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위에서 측면으로 여기에서 요렇게 이동하는 요 양이 4.5mm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얘를 갖다가 좀 더 이동하겠다 라고 할 경우에는 뭐 눈에 좀 보여야 되니까 일부러 좀 과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8mm다 라고 해서 툴패스를 계산하면 굉장히 좀 넓어진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요게 간격인데 요 간격은 10파이 엔드밀로 작업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공구의 반지름보다 약간 작은 값을 좀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일단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공구 경로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봤을 때 이 측면으로 이동하는 값이라 그랬고요. 자, 이번에는 정면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정면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위에서부터 가공해서 아래쪽부터 가공해서 위로 올라올 수는 없겠죠. 위에서부터 가공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값이 여기 있습니다. 딥 퍼 컷, 깊이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2mm씩 내려간다. 나는 좀 더 값이 달라지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5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5라고 넣고 제너레이트를 하면은요, 이 간격이 훨씬 더 넓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생성되는 요렇게 줄이 공구 경로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공을 했을 때 이 공구가 이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절삭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어떤 조건, 어떤 방식으로 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그재그라는 다른 방식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공구가 내려와서 지그재그식으로
요렇게 왔다 갔다 하죠. 조금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를 툴패스를 조금 간소화 시켜 볼게요. 자, 요렇게 할 경우에 공구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내려가서 요렇게 쭉 진입을 하죠.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공구가 가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공되는 거. 지그재그 방식은 황삭할 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가공하기 전 소재를 따라서 이런 사각형일 때 혹은 원통형일 때 이런 방식으로 툴패스를 갖다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좋은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툴패스가 나오고요. 얘를 갖다 시뮬레이션으로 보겠다. 여러분들 만약에 현업에 있으면 시뮬레이션을 그렇게 자주 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우는 입장이라면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공구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깎겠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보시면 좋긴 좋습니다. 자, 저는 요거 깊이에 대한 값을 2mm 정도로 주고요. 공구 경로를 계산을 해줄게요. 공구 경로가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오고요.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보겠다라고 하면 베리컷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리얼로 볼지 3D 다이나믹으로 볼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3D 다이나믹에 플레이를 눌러주면은요, 실제로 공구가 움직이는 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빠르다 싶으면은 여기서 속도를 좀 조절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OK 누르고 나갔다가 다시 한번 베리파이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속도가 좀 빠르니까 5 정도 혹은 4나 3 정도로 한번 완전히 낮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면 공구가 공구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도는구나 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너무 느린데? 라고 할 경우에는 조금 속도를 올려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도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구가 이렇게 도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요 값은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가공 경로 패턴 방식은 어떤 게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공구 경로를 생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베리파이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OK 하고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정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캐비티 밀에 여기 값이 나와 있고요. 만약에 이 값을 수정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따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들으면서 옵션 값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따라 하시면서 값을 주시면 돼요. 자, 여기 좀 잠깐만 좀 볼게요. 제가 값을 줬는데 여기 툴패스를 한번 보면은 요 부분을 좀 잠시만 봐주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 부분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뭐가 있냐면은 형상에 대해서 입력할 때 바이스로 제품을 고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구 경로가 여기 밑에까지 내려오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디스플레이라는 걸 이용해서 보면은 컷 에어리어에 대한 걸 아까 조금 전에 설정을 했는데 바이스가 내려오지 않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지금 이 툴패스를 보면서 공구 경로가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거 정도만 좀 인지를 좀 해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내려왔을 때도 한번 보여드릴 거라서, 그리고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부분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 차이점을 좀 알으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OK 하고 나가서요. 이 부분은 지우고 처음부터 여러분 이제 따라하기 식으로 조금씩 할 거니까 설명을 드리면서 할 거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디트 오퍼레이션에 들어가서요. 지금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조금 빠르다 싶으시면 잠시 정지를 눌러놓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캐비티 밀을 눌러주신 다음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으로, 툴은 보랜드밀 10파이 T01번,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는 워크피스로, 메소드는 논으로 놓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 내용들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 부분은 좀 건너뛸게요. 자, OK 눌러주셨으면은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들어갔던 값에서 제가 많이 바꾸지 않고요. 실제 공구 경로에서 필요한 부분 몇 가지만 좀 바꿔볼게요. 자, 요렇게 놓고 제너레이트를 공구 경로를 계산을 하면은요. 툴패스가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 바이스, 치공구와 지그와 지금 얘가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아까 제가 해드렸던 게 컷 에어리어에 대한 설정이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만약에 설정을 안 하면 이걸 전체를 다 가공하는 툴패스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요. 컷 에어리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거 위로 올리시면 안 되고요. 여기 중간쯤에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OK를 누르면은 자, 툴패스 좀 잠깐 지우겠습니다. 요렇게 해놓고 나면은요, 지금 컷 에어리어를 여기까지 설정해놓고 나면요, 툴패스가 요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툴패스를 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툴패스 다시 제너레이트 한 거를 좀 보여드리면은, 자, 요렇게 툴패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컷 에어리어로 요렇게 가공하려고 하는구나, 요 위에 부분만 가공하는구나 라고 컴퓨터가 지금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좀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공구도 여기 와서 아까 보랜드밀 18로 설정했지만 만약에 다른 공구로 바꿀 거다라고 할 경우에 여기서 또 다시 바꿔 주실 수도 있고요. 리스트에 없는 거 새로 만들 거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 크레디트 뉴 해가지고 새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렇게 얘 창은 닫아주고요. 여기 위에도 컷 에어리어에 대한 설정이 끝났다면 닫아주시면 돼요. 한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컷 에어리어 할 때 아마 대부분 저와 세팅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있죠. 여기 옵션 값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데 요 면이 걸치면 같이 선택되게 설정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만 눌러도 여기가 이렇게 클릭한 것처럼 이렇게 같이 선택이 된 효과가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쉬프트를 이용해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 면은 그냥 취소가 돼요. 요거는 뭐 아마 여러분들 모델링 할 때도 많이 써보셔서 아실 거예요. 어떤 특정하게 지금 선택된 거를 취소하겠다라고 하면은 쉬프트를 누르고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갖다 여러분 좀 활용하시면은 조금 쉽게 내가 가공하고자 하는 면을 이렇게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혹은 여러분 나중에 정삭이나 혹은 일부분, 예를 들어서 뭐 기포가 생겨서 혹은 뭐 어떤 특정 부분에 용접을 해서 특정 부분만 가공을 해야 한다라고 할 때도 이렇게 내가 어떤 컷 에어리어에 대한 영역만 잡아주면 그 부분만 딱 가공이 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오케이 하고 나와서요. 자, 그래서 아까 툴패스 제너레이트 누른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오메트리에 대한 설정은 끝났으니까 이 부분은 좀 닫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툴패스 컷 패턴 방식에는요, 팔로우 파트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제품의 완성된 형태를 이용해가지고 공구 경로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와 다르게 빨간색, 뭐 파란색, 노란색, 살구색 해서 굉장히 많은 경로가 나옵니다. 굉장히 안 좋은 툴패스 타입이에요. 파트 팔로우 같은 경우에 황삭에서는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구가 너무 많이 뜨기 때문에 실제 절삭하는 시간보다 공구가 이동하는 시간이 더 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가공하기 전 소재가 저희 사각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를 갖다 기준으로 이렇게 돌게 되면은 공구가 거의 뜨지 않죠. 한번 내려갔을 때 공구가 뜨지 않고 한 번에 쭉 가공될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황삭은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정리를 좀 해놨는데, 자, 여기 보시면 황삭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저희 황삭을 왜 하느냐 보면은요, 표면 거칠기나 치수의 정확함보다는 단시간 내에 불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제거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이 황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무리한 가공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럼 공구가 부러질 정도로 빠르게 가공하면 안 되냐? 실제 공구가 부러져 버리면 공구 교환하고 다시 끼고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실제 자, 제품 가공하기 전 소재면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필요가 없는 부분이어서 빠르게 제거하면 좋겠죠. 근데 빠르게 제거하다 보면은 공구의 진동이라든가 떨림이 오기 때문에 얘를 갖다 똑같은 사이즈로 제거하는 건 아니고요, 여유값을 조금씩 남겨줍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자, 여기에다가 똑같이 1대1로 가공하는 게 아니라 살을 좀 남겨서 이렇게 나중에 정삭 가공할 때 한 번 더 가공할 수 있게 이렇게 남겨서 가공을 하는 게 기본이죠. 만약에 공구에 진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을 파먹었어요. 그래도 살이 요만큼 남아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중삭이나 정삭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살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표면 조도 좀 조절하고 이런 거 할 때 여유가 있게 작업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황삭이라고 해서 무조건 빠르게만 제거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차후에 대한 작업에 대해서도 좀 여유량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황삭해서 표면 거칠기나 치수의 정확함보다는 단시간 내에 불필요한 물을 빠르게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차후에 있을 중삭이나 정삭, 그 다음에 잔삭 작업을 위해서 살에 대한 여유값을 좀 남겨주셔야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값을 갖다가 빠르게 제거를 하기 위해서 공구가 뜨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이 뜨는 가공 방식은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가공하기 전 소재, 그 사각형 형상을 갖다서 따라 도는, 혹은 제품이 원형이라면 원형을 따라서 도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황삭 작업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해봤는데 가공에 대한 시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작게 걸리는 부분의 패턴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스텝 오버, 측면으로 이동한다. 그러면은 공구의 직경이 10파이였죠. 그거의 반보다 약간 작게 주시는 게 공구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적어서 좀 괜찮습니다. 절삭 조건 맞추기도 좋고, 저희 뭐 상향절삭, 하향절삭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향절삭에 대한 조건으로 맞추기도 좋아서, 그래서 공구의 반지름보다 약간 작게 해주시면 좀 좋아요. 그 다음에 뭐 깊이나 이런 부분은 재질이나 이런 부분이랑 상관이 있는데, 저희는 여러분들 만약 회사에서 일을 하신다면 사수한테 직접 문의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뭐 연습할 거다라고 하면 그냥 한 2mm 정도 주시기 바랍니다. 2.0 요렇게 주셔도 좋아요. 자, 요렇게 주시고 제너레이트까지 툴패스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제너레이트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툴패스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황삭은 지금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고,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돌리겠다 라고 하시면은 베리컷을 이용을 해가지고 3D 다이나믹으로 돌린 다음에 이 부분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컴퓨터마다 약간 속도가 계산 속도가, 좋은 컴퓨터 같은 속도가 좀 빠르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좀 구사양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맞게 속도를 좀 조절을 하시고 플레이까지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좀 빨리 늘리겠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빨라서 보이지 않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시뮬레이션을 돌려주시고요. 자, OK까지 눌러주시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황삭 작업을 여기서 이어서 한번 좀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